무패 46회차 스페인 라리가 첫 번째 경기는 4번 경기로 들어온 에스파뇰과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프로토 번호로는 203번부터 205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승무패가 취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프로토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이 경기는 에스파뇰의 프랜승이나 고배당 픽으로 단통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직전 빌바오 원정에서 깜짝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첫 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뇰이 홈 깡패 면모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홈에서 2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 첫 승이 절실한 에스파뇰이고 세비야와의 상대 전적은 1승 3무 6패로 상당히 열세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홈에서 1대1로 비겼고 원정에 가서는 0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최근에 홈에서도 세비야를 상대로 4경기 1무 3패 승리가 없기 때문에 세비야가 에스파뇰의 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골키퍼 르콩트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고 수비수 고메즈 역시 징계로 빠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격수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최근에 이적 및 부상 여파로 인해서 결정이 되고 있는데 이적설이 돌고 있지만 이적이 실패를 하면서 라울 데 토마스 선수의 거치가 상당히 불분명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출신의 공격수 브레이스 웨이트 선수가 직전 빌바오전에서 데뷔전을 치렀는데 데뷔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존재감을 과시를 했습니다. 알라베스에서 데리고 온 장신 공격수 호셀로 선수는 최근에 리그 4경기 2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비야보다는 골 결정력 측면에서 근소하게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1.91골인데 이 기대 득점 1.91골보다 실제 더 많은 골인 3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세트피스 공격 기대 득점이 1.22골인데 실제 득점은 빵골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은 아쉬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세트피스 수비면에서 실점이 3골로 라리가에서 현재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것이 에스파뇰이기 때문에 세비야 입장으로서는 세트피스를 공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1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높이가 상당히 좋은 팀이고 이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른 세비야보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 최악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연패 수렁에 최근 빠져 있는데 직전 주중에 맨시티와의 챔피언스 리그 홈 경기에서도 무기력하게 0대4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측면 자원 헬스 코로나가 시즌 초반부터 빠져있는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부상자도 없는 것이 세비야인데 이 공수에 걸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공식 경기 5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는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5경기에서 무려 실점이 12골이나 되면서 지난 시즌 보여줬던 세비야의 짠물 수비가 실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수비수 쿤데 선수와 디에고 카를로스가 모두 이적이 되면서 세비야 특유의 짠물 수비가 흔들리고 있고 지난 시즌부터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최전방 골 결정력 역시 이번 시즌에도 발목을 잡고 있는데 최전방 공격수 엔네시리가 리그 4경기에서 빵골을 넣고 있고 라파미르 같은 경우에는 3경기에 1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골 결정력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니스에서 영입을 한 공격수 돌베르가 맨시티전에서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에 이 돌베르 선수가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파뇰 전 이후에 챔피언스리그 코펜하겐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도 수월하지 않은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4.02골인데 실제 득점이 3골로 골 결정력이 부족한 점을 데이터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스파뇰의 최대 약점이 세트피스 수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비야가 올 시즌의 세트피스 공격력도 득점이 빵골이기 때문에 에스파뇰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세트피스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지도 조금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공권도 7위이기 때문에 라리가 제공권 1위인 에스파뇰을 상대로 높이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는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적으로 세비야의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에스파뇰 원정에서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커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를 나타낸 것인데 라리가에서 빌바오 다음으로 세비야가 측면 크로스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에 에스파뇰이 빌바오를 1대 0으로 꺾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기에서도 빌바오가 측면에서 경기를 풀어 나갔지만 부정확한 크로스가 올라가면서 제공권의 강점이 있는 에스파뇰을 상대로 무득점에 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도 빌바오와 마찬가지로 올 시즌 최전방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빌바오가 그랬던 것처럼 에스파뇰을 상대로 단순히 측면 일변도 크로스를 무지성으로 올리다가는 이 에스파뇰이 자랑하는 제공권에 막히면서 골 결정력에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올 시즌 에스파뇰이 기대 득점 자체는 낮지만 그 기대 득점에 비해서 실제 득점은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호셀루 등을 앞세워서 오히려 골 결정력적인 측면에서는 세비야보다 나은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스파뇰이 제공권에 비해서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약점인데 세비야가 올 시즌 중앙 수비수들이 대거 이적이 되면서 수비뿐만 아니라 자랑하던 세트피스 공격력도 상당히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빵골인 세비야이기 때문에 에스파뇰의 약점인 세트피스를 공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최전방의 공격수 호셀루를 비롯해서 직전 빌바오전에서 골맛을 본 바르셀로나 출신의 공격수 브레이스 웨이트가 포진한 에스파뇰에게 역습 한 방에 덜미가 잡힐 수 있는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야의 경우에는 압박 라인이 상당히 높은 팀이기 때문에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중원에 다르데라는 미드필더가 스루 패스 한 방이 날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전 빌바오전에서도 이 다르데 선수가 이 선제골 과정에서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뿌린 바 있고 따라서 세비야가 에스파뇰을 상대로 무리해서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다르데 선수의 스루 패스 한 방이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빌바오처럼 역습 한 방에 실점을 할 수 있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세비야가 에스파뇰을 상대로 상대전적 무패 상성을 고려하면 이 고배당 픽으로 무승부 구미가 상당히 당기는 매치이고 안정적으로는 에스파뇰의 프랜승 구도나 양팀의 득점력을 고려한 2.5 언더가 당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 기준으로 에스파뇰은 홈에서 훨씬 강한 팀이고 세비야는 원정에서 최다 무자비 면모가 있던 팀이기 때문에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 구미가 당기면서 에스파뇰의 프랜승을 주력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카디스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프로토 번호로는 236번부터 239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당연히 찍으면 바르셀로나의 마엔승을 추천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반승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현재 1.16이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가 없다는 점에서 비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악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이 득점이 한 골도 없습니다. 실점만 10골을 하면서 4연패 수렁에 있는 카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2020년에 라리가로 승격한 이후에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4경기에서 2승 2무의 천적 면모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바르셀로나가 카디스만 만나면 작아졌던 최근의 2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 시즌에도 카디스가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0대0 무승부, 원정에 가서는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 두 시즌 동안 최근에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패배가 없는 것이 바로 카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천적 면모 때문에 토사장이 굳이 라요와 발렌시아 경기를 빼고 카디스와 바르셀로나 경기를 승무패에 끼워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라리가에서 유일하게 승리가 없고 득점도 없는 팀이 카디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그 개막 이후에 라리가 4연패를 당한 것이 13년 만에 나온 대기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카디스가 바르셀로나한테도 패해서 개막 이후에 5연패를 당할 경우에는 이 개막 이후의 5연패 기록이 지난 1997년, 98년 시즌 이후부터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기록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이 과연 쓰여질까라는 의문점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의외로 상당히 구린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른 바르셀로나보다도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 카디스이고 기본적으로 제공권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천정 면모를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풀젠과의 챔피언스리그 홈경기에서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4연승의 상승세이고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4경기 연속골 무려 8골이나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측면 자원인 덴벨레의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 백업 공격수 페란 토레스 역시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습니다. 이 풀젠전에서 후반 교체 카드를 5장을 사용을 하면서 체력 안배를 했는데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포함한 프랭키 더용, 호르디 알바, 줄스 쿤데, 크리스텐센, 테어 슈테켄 골키퍼 이러한 핵심 자원 몇몇은 이 풀타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번 카디스전에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카디스전 이후에 3일 뒤에 챔피언스 리그 바이에른 뮌헨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카디스전에 힘을 쫙 빼고 나온다면 이 경기가 경기력적으로는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을 하지만 카디스의 천정 면모와 바르셀로나의 로테이션 가능성을 고려를 한다면 은근히 구린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리가에서 제공권 18위 최하위권인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제공권 2위인 카디스에게 높이에서 밀릴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토사장이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토요일 저녁 9시 경기인 라요와 발렌시아 경기를 거르고 에스파뇰 세비야 경기를 승무패 첫 번째 경기로 넣고 그 다음 라리가 경기를 카디스 바르셀로나 경기를 굳이 끼워 넣은 게 왠지 구린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현재 라리가에서 가장 최악의 성적, 무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카디스인데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팀 중에 하나인 바르셀로나의 매치업을 굳이 끼워 넣었고 애매한 라요 발렌시아 경기를 포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이 카디스가 지난 2020년 라리가 승격 이후에 이상하게 바르셀로나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아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2시즌 동안 4경기에서 2승 2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패배가 없었던 카디스이고 지난 시즌에도 1승 1무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정 면에서 바르셀로나가 카디스전 이후에 3일 뒤에 챔피언스리그 바이에른 뮌헨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챔스 조별리그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인테르를 2대0으로 꺾었기 때문에 이 바르셀로나와 함께 초반에 조별리그 선두 경쟁에 있어서 이번 맞대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카디스가 바르셀로나의 최근 천정 면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수 아래인 카디스를 상대로 바르셀로나가 주축 자원들을 일부 뺀 로테이션을 가동을 한다면 이변의 가능성이 조금은 올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직전 주중에 펼쳐진 풀젠전에서 일부 교체 카드를 사용한 바르셀로나의 사비 감독이지만 이 3골을 넣었던 레반도프스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친정팀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출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카디스전에서 만약에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로테이션이 가동이 된다면 이 바르셀로나가 의외로 골 결정력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토적으로 이 경기를 접근하게 될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의 일반 승리 배당이 현재 1.16배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바르셀로나의 만승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해서 만약에 승무패가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이 경기 혹은 레알 마드리드 마요르카 경기가 둘 중 하나는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형 사고 가능성은 염두에 두시고 픽을 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는 승무패 7번 경기로 들어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프로토 번호로는 259번부터 262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일반 승리를 주력으로 고배당 픽으로 무승부까지 가져가려고 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직전 포르투와의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 2대1 극장골 승리를 거뒀습니다. 추가 시간에만 두 골을 넣으면서 짜릿한 2대1 승리를 거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데 올 시즌 라리가에서 아직까지 홈 경기에서는 승리가 없습니다. 셀타비고를 상대로 최근에 6승 3무 1패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는데 지난 시즌에 2연승으로 셀타비고를 상대로 더블을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셀타비고를 상대로 7경기 4승 3무 상성적인 우위가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고 이 주전급 수비 자원인 사비치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는 가운데 백업 공격수 마테우스 쿠냐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르투전에서 후반 초중반에 5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을 했고 홈 경기를 치렀다는 점에서 그렇게까지 체력적인 누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 주중에 휴식을 취한 셀타비고보다는 확실히 체력적인 열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공격수 그리즈만 선수가 교체로만 5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3골이나 넣어주면서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포르투전에서도 극장 결승골을 넣은 그리즈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모라타 선수 역시 라리가에서 4경기 3골로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4.78골인데 실제 득점이 4골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세트피스 득점 역시 한 골에 그치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이 공격력 자체가 그렇게까지 화끈하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실점이 그래도 0골인데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실점이 1.39골로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리가에서 제공권 5위를 달리고 있는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높이가 상당히 좋은 아틀레티코이고 셀타비고전 이후에 3일 뒤에 챔피언스리그 레버쿠젠 독일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이 불가피하다면 이 경기 조금의 변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직전 카디스와의 홈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최근에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리그 4경기 2승 1무 1패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셀타비고인데 영입생 공격수 파시엔시아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제외하면은 이렇다 할 이탈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틀레티코보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 셀타비고이고 최근에 셀타비고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에이스 공격수인 아스파스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개막 이후에 4경기 연속골 5골을 넣어주면서 레반도프스키 선수와 라리가 득점 현재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스파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직전 카디스전에서도 왼발 중거리 슛으로만 2골을 뽑아내면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입생 2선 자원인 오스카 로드리게스 역시 직전 카디스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이 셀타비고가 조금은 약점이었던 것이 최전방에서 높이가 상당히 부족했는데 최근에 영입생 장신 공수 라르센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최전방에서의 제공권 뚝배기도 한 방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디스전에서 이 라르센이라는 장신 공격수가 헤딩으로 골대를 맞췄고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리그 2연승 무실점 경기 수비까지 안정감을 찾고 있는 셀타비고이고
올 시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기대 득점이 2.226골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 득점이 6골이나 되고 있기 때문에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트피스 득점이 0골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 장신 공격수 라르센이 합류를 했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세트피스에서도 개선이 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세트피스 수비 역시 실점이 0골이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것이 바로 셀타비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라리가에서 올 시즌 주도적인 경기를 하는 팀은 오히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 셀타비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 같은 경우에는 경기 플레이 스타일을 나타낸 도표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빠른 팀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템포가 느려지면서 패스 숫자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올 시즌 셀타비고보다 훨씬 더 평균 패스, 시퀀스 패스 횟수가 상당히 낮은 편이고 오히려 다이렉트 스피드는 훨씬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셀타비고는 느린 템포를 가져가면서 패스 숫자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통계적으로도 평균 점유율이 셀타비고가 53.6%,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46.2%로 점유율 자체가 셀타비고가 높게 가져가는 공격 스타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이라면 셀타비고가 점유와 압박을 하는 가운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오히려 효율적인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구도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은 역습 실점을 나타낸 통계인데 라리가에서 셀타비고가 현재 역습 실점이 2골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하고 있고 아틀레티코 역시 역습으로 1실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 팀이 올 시즌 역습 수비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셀타비고가 기본적으로 압박을 병행하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이 한 번에 열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실점 장면은 이번 시즌에 셀타비고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1대4로 대패를 당했던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도 수비 뒷공간을 허무하게 노출이 되면서 실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모드리치 선수가 스루패스 한 방을 뿌려줬고 레알의 에이스 측면 자원인 비니시우스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쐐기골을 뽑아내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비적인 약점이 아틀레티코를 상대로도 충분히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아틀레티코에는 현재 레알의 비니시우스만큼의 주력과 기술, 결정력을 갖춘 측면 자원이 없지만 팀의 전체적인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는 레알보다 훨씬 빠른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강점 중에서 이 스루패스 공격이 굉장히 날카롭다고 써져 있는데 아틀레티코에는 주앙 펠릭스나 데파울 같은 이성과 중원 자원들이 뒷공간 스루패스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또다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게 된다면 레알 마드리드전처럼 허무하게 역습 한 방에 실점을 하는 장면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 시즌 순수 역습 패턴의 득점이 빵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셀타비고 역시 역습에 의한 득점이 없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역습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지 의문감이 조금은 든다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주중 포르투와 챔스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인 열세가 있는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셀타비고가 역습에 의해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체력적인 우위와 최근에 아스파스의 절정의 골 감각까지 앞세우게 된다면 최대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일반승을 주력으로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승무패 8번 경기로 들어온 레알 마드리드와 마요르카의 경기인데 프로토 번호로는 408번부터 411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레알의 일반승 가능성이 높지만 일반승 배당이 현재 1.19배당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라리 일반승을 찍을 바에는 마엔승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이 경기 역시 바르셀로나 카디스전 못지않게 조금의 이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석 내용을 들어보시고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프로토 베팅에서는 과감하게 제외를 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에 5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주중에 셀틱과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도 3대0 완승을 거뒀는데 이 경기 초반에는 경기 내용적으로 상당히 밀린 부분이 있었지만 레알이 퀄리티 있는 역습을 또다시 보여주면서 3대0의 완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마요르카와의 상대전적 면에서도 8승 1무 1패 압도적인 우위가 있고 지난 시즌에 홈에서 6대1 원정에서 3대0으로 대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레알이 셀틱전에서 핵심 공격수 벤제마 선수가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전반전에 교체에 아웃이 됐기 때문에 최소 3주가량 부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제마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제 아무리 레알이라고 할지라도 골 결정력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마요르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벤제마 선수가 지난 시즌에 마요르카를 상대로 2경기 4골 2도움의 킬러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벤제마 선수의 결장이 아쉬워지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측면 자원 비니시우스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셀틱을 상대로도 득점을 가동을 했기 때문에 4경기 연속골을 완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벤제마 대신에 투입이 됐었던 공격수 에당 아자르 선수가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줬고 미드필더 모드리치와 측면의 발베르데 역시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벤제마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요르카를 상대로 충분히 승리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7.63골인 레알 마드리드이고 실제 득점이 8골이라는 점에서 준수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트피스 실점과 세트피스 득점 면에서도 상당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라리가에서 현재 제공권이 꼴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요르카가 제공권이 6위 높이가 좋은 팀이라는 점에서 마요르카 특유의 고공공격 수비에 어려움을 겪을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요르카전 이후에 라이프치히와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를 치르는 일정 역시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마요르카전에서 일부 로테이션이 가동이 된다면 이 카디스 바르셀로나전처럼 이변 가능성이 조금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나쁘지 않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로나와의 홈경기에서 아쉽게 1대1 무승부에 그친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4경기에서 1승 2무 1패, 패배가 1패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리그 4경기에서 실점이 2골밖에 없어서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요르카가 수비 상황에서 5-4-1, 5백을 세우면서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에 새롭게 영입이 된 라이코비치라는 골키퍼가 상당히 좋은 선방 능력까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격 쪽에서는 대한민국의 이강인 선수가 리그 3경기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1골 2도움으로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리그 3경기 2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올리고 무리키가 뚝배기로 마무리하는 공격 패턴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 자체가 1.77골로 낮지만 실제 득점을 3골이나 하면서 의외로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요르카이고 세트피스 실점 역시 빵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상당히 올라온 마요르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득점도 한 골이 있기 때문에 특유의 높이를 앞세워서 제공권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레알을 상대로 높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마요르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올 시즌 비아레알과 함께 유일하게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실점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벤제마가 없는 가운데 마요르카 특유의 짠물 수비에 레알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적으로 6번 카디스 바르셀로나와 더불어서 8번 레알 마요르카 경기도 부러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레알의 주포 공격수 벤제마가 셀틱전 부상 여파로 이번 경기 결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레알이라고 할지라도 벤제마가 없을 때에는 화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벤제마 대신에 셀틱전에 교체 투입이 됐었던 아자르 선수가 기대 이상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골까지 넣었지만 올 시즌 마요르카가 수비 상황에서 5-4-1 밀집 수비를 가동을 하면서 리그 4경기 2실점으로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주포 벤제마가 빠졌을 때 과연 마요르카의 수비진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 의문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비아레알과 함께 마요르카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오픈플레이 실점이 없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오픈플레이 상황에서는 밀집 수비, 마요르카의 5-4-1 수비를 상대팀들이 뚫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레알이 기본적으로 비니시우스나 발베르데 같이 빠르고 직선적인 측면 자원들을 활용한 역습이 날카로운 팀인데, 마요르카처럼 작정하고 라인을 내려서 5-4-1, 5백을 구축을 할 경우에는 수비 뒷공간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레알이 자랑하는 빠른 퀄리티 있는 역습이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레알이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최하위이지만 마요르카가 기본적으로 제공권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벤제마까지 최전방에서 빠지는 레알이라는 점에서 높이에서 마요르카가 앞설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가 절정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즌 레알을 상대로 1-6으로 대패를 당했을 때도 이강인 선수가 환상적인 중거리 슛으로 득점포를 가동한 바 있기 때문에 레알의 킬러 면모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이강인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도 프로토로 접근하면 일반승을 가기에는 배당적인 메리트도 없을 뿐더러 이러한 이변의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비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셀틱 원정을 다녀온 레알의 체력적인 요소, 마요르카의 제공권 및 올 시즌 향상된 수비력, 레알의 주포 벤제마의 결장 리스크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도 상당히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굳이 간다면 배당 메리트가 없는 일반승보다는 레알의 마엔승을 추천을 드리는데 마요르카가 올 시즌 경기력이 상당히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이 경기도 웬만하면 프로토에서 비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승무패 11번 경기로 들어온 엘체와 빌바오의 경기인데 프로토 번호로는 450번부터 452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주력 픽으로 엘체의 일반 패를 추천드리면서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체가 최근에 굉장히 좋지 못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경기 1무 3패 2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비아레알 원정에서도 0-4로 무기력하게 대패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 홈 경기에서 1무 1패에 실점이 2골밖에 없으면서 확실히 지난 시즌부터 홈발을 조금은 받는 엘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빌바오와의 상대전적 면에서도 조금은 팽팽한 면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1무 1패를 거뒀는데 홈에서 0-0 무승부, 원정에서 한 골차 1-2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최근에 빌바오 상대로는 홈에서 2경기 1승 1무로 패배가 없는 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전 왼쪽 측면 자원인 피델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왼쪽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약해졌는데 엘체가 피델과 모이카라는 풀백이 이끄는 왼쪽 측면 공격이 주요 공격 루트인데 피델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이 모이카라는 왼쪽 풀백이 최근에 비아레알로 이적이 되면서 엘체가 자랑하는 왼쪽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약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라리가에서 4경기 기준으로 1승도 없는 팀이 4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팀이 바로 엘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그 4경기에서 실점이 9실점으로 최다 실점 3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가 불안하지만 그나마 홈에서는 실점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력도 문제인데 4경기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하는 빈공 역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바르셀로나 출신의 임대 측면 2선 자원인 콜야도라는 선수가 리그 3경기에서 한 골을 넣어주면서 팀 내에서 유일한 득점을 기록을 했고 레반테 출신의 영입생 공격수 마르티 선수 같은 경우에도 리그 4경기에서 1도움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공격에서 풀어줘야지만 엘체가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19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공권이 상당히 좋지 못한 엘체라는 점에서 높이에서 빌바오를 상대로 어려움을 겪을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에스파뇰과의 홈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시즌 첫 패배를 맛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는 빌바오가 훨씬 더 주도를 했지만 역시나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0대1로 패배를 당한 빌바오인데 올 시즌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 같은 경우가 4.87골인데 실제 득점이 5골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준수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난 에스파뇰전에서는 슈팅을 무려 17골이나 때렸지만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빌바오가 지난 시즌부터 최전방에서 걸출하게 골을 넣어줄 수 있는 공격수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냐키 윌리엄스라는 공격수가 리그 4경기 1골이 그치고 있고 그나마 왼쪽 측면에 베렌게르가 리그 4경기 2골, 최근에 3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는데 이 플레이메이커 무니아인 선수가 리그 4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다는 점 역시 빌바오가 공격에서 조금은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측면 수비 쪽에서 부상자가 많은데 이 발렌시아가와 유리라는 풀백이 모두 부상으로 빠져 있어서 왼쪽 측면에서 올라가는 크로스에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득점력 역시 빵골이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 뭔가를 기대하기에는 빌바오가 세트피스 공격력이 조금은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리그 4경기 실점 1골로 탄탄한 수비력, 짠물 수비가 여전히 강점인 빌바오이고 제공권이 라리가에서 4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높이에서도 엘체를 압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장면은 엘체가 비아레알 원정에서 0대4로 대패를 당했을 때 비아레알의 측면 공격에 실점을 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레알이 측면에서 패턴을 만들어서 크로스를 올렸고 제라르 모레노 선수가 마무리하는 장면인데 그만큼 엘체가 측면 수비 쪽에서 약점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바오의 경우에는 현재 라리가에서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1위일 정도로 측면에서 크로스를 자주 시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빌바오가 크로스 횟수에 비해서 크로스의 정확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스파뇰전에서 드러난 약점이 왼쪽 측면 풀백들이 현재 부상으로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왼쪽 측면에서 올라가는 크로스가 상당히 부정확한 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바로 빌바오의 크로스 통계인데 이 정확한 크로스도 많지만 부정확한 크로스도 빌바오가 가장 많으면서 기본적으로 크로스에 의한 어시스트 역시 빵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빌바오가 크로스 자체는 많이 올리지만 크로스 자체에 대한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빌바오가 에스파뇰전처럼 부정확한 크로스를 남발할 경우에는 엘체의 약점인 측면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엘체가 기본적으로 수비가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체의 골문을 지키고 있는 이 바디아라는 골키퍼가 현재 라리가에서 선방 지표가 선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요르카의 라이코비치 골키퍼보다 더 많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엘체의 수문장 바디아 골키퍼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비아레알보다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빌바오가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과연 바디아 골키퍼가 지키는 엘체의 골문을 쉽사리 뚫을 수 있을지 역시나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 승무패 분석에서 엘체가 의외로 수비 무게중심이 높은 편이고 오프사이드 트랩을 자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는 약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스루패스 시도 횟수가 한 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아레알보다 훨씬 더 적은 스루패스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비아레알이 손쉽게 엘체를 제압했던 것처럼 빌바오가 과연 엘체를 손쉽게 제압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경기력과 선수단의 퀄리티, 빌바오의 탄탄한 수비력을 고려하면 빌바오의 승리 가능성이 높겠지만 빌바오의 떨어지는 크로스 정확도와 골 결정력, 엘체 특유의 홈발과 엘체의 바디아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나온다면 빌바오가 또다시 경기는 주도를 하는데
골을 넣지 못하는 전형적인 답답한 경기 양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엘체 역시 핵심 왼쪽 풀백 모이카가 비아레알로 이적을 했고 왼쪽 측면 피델까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엘체 특유의 왼쪽 측면 공격력이 매우 약해졌다는 점에서 이변이 나온다면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체와 빌바오의 경기는 엘체의 일반 패배를 주력픽으로 고배당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승무패 13번 경기로 들어온 헤타페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프로토 번호로는 472번부터 474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주력 픽으로 헤타페의 일반 패배와 더불어서 고배당 픽으로 무승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타페가 최근에 4경기 1무 3패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직전 발렌시아 원정에서도 1대5로 대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소시에다드와의 상대 전적이 그래도 5승 2무 3패로 나쁘지가 않고 지난 시즌에도 홈에서 1대1,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소시에다드를 상대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5경기 3승 1무 1패의 상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배당 픽으로는 충분히 무승부 정도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아람바리 선수가 발렌시아전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 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4경기에서 실점이 무려 11골로 현재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것이 헤타페이기 때문에 수비력이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영입생 왼쪽 풀백인 가스톤 알바레즈 선수가 직전 발렌시아전에서 데뷔골을 넣은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올 시즌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4경기에서 2골밖에 넣고 있지 못한데 NS 위날이라는 공격수가 4경기 1골, 마요랄 선수가 4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치면서 골을 넣어줘야 되는 최전방 투톱의 골 감각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1.23골로 꼴찌를 달리고 있고 실제 득점도 한 골밖에 넣고 있지 못하는 빈 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세트피스에서 한 골을 만들어냈던 헤타페이고 세트피스 수비 역시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도 상당히 개선이 필요한 이번 시즌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9위인 헤타페이고 이 소시에다드보다 기본적으로 체력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주중에 맨유 원정을 떠나서 체력적인 소모가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헤타페가 유리한 면이 있는데 이 소시에다드가 맨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보다는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5경기 3승 1무 1패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소시에다드 역시 주전 중앙 수비수인 노르망 선수가 부상 여파로 결장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전 측면 수비수 리코 선수가 시즌 초반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 소시에다드이고 이 주전 공격수 오야르사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소시에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시에다드가 공격수 이삭 선수를 뉴캐슬로 이적을 시켰지만 알메리아의 주포 우마르 사디크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데뷔전 데뷔골을 신고한 우마르 사디크이기 때문에 이삭 선수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영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셀타비고에서 데리고 온 2선 자원인 브레이스 멘데스라는 공격 자원 역시 맨유전에서 페널티킥 득점을 하면서 최근에 3경기 2골 좋은 골 감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3.8골이고 실제 득점이 4골이기 때문에 비교적 준수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소시에다드도 세트피스 득점력이 조금은 부실하기 때문에 세트피스로는 뭔가를 만들어내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보이지만 우마르 사디크라는 공격수가 최전방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디크 선수가 기본적으로 세트피스에서 뚝배기 한 방이 있다는 점에서 세트피스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살로코메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전술 상성적으로 직전 발렌시아전에서 1대5로 대패를 당했을 때처럼 헤타페가 소시에다드를 상대로도 고전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실점 장면 같은 경우에는 발렌시아전에서 헤타페가 실점을 하는 장면인데 발렌시아의 전방 압박에 수비수가 백패스를 했고 골키퍼가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실점을 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헤타페가 상대의 전방 압박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소시에다드가 발렌시아보다도 라리가에서 올 시즌 강건한 전방 압박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방 압박 수치를 나타내는 PPDA 수치가 라리가에서 가장 낮은 소시에다드이고 PPDA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전방 압박을 시도를 했을 때 상대의 패스가 많이 돌아가지 않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발렌시아 이상의 전방 압박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렌시아의 압박에 고전했던 헤타페가 소시에다드의 압박에도 상당히 고전을 할 수도 있다는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고 헤타페가 기본적으로 수비 무게중심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번째로 수비 무게중심이 높은 헤타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 스루패스 한 방에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이 발렌시아전에서도 스루패스 한 방에 뒷공간을 내주면서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실점 장면이 바로 뒷공간이 열리면서 실점을 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루패스에 의한 어시스트 비율이 이 소시에다드가 발렌시아와 동일하게 0.5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기본적으로 중원에서 다비드 실바나 미켈 메리노, 쿠보 같은 선수들이 플레이메이킹에 능하고 스루패스, 로빙 패스가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발렌시아의 스루패스에 뒷공간을 내줬던 헤타페가 소시에다드의 스루패스에도 실점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헤타페가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아람바리가 징계로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중원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중원에서부터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헤타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최하위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소시에다드는 우마르 사디크가 영입이 되면서 이 최전방 골 결정력이 보완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수는 소시에다드가 주중에 맨유 원정을 치렀고 체력적인 열세가 있다는 점과 헤타페가 기본적으로 홈발을 받는 팀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2연속 무승부를 거두면서 홈에서는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상당히 강했던 천적 면모가 있다는 점은 변수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술적인 상성으로 봤을 때는 헤타페의 일반 패배를 주력으로 가져가면서 고배당으로는 맞대결에서의 상성을 고려해서 무승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베티스와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프로토번호로는 516번부터 518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주력으로 베티스의 일반 패배를 가져가면서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티스가 직전 헬싱키와의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주전자원들의 체력 안배가 이루어진 베티스인데 이 비아레알과의 상대 전적이 최근에 좋지가 못합니다. 지난 시즌에 홈에서 0대2, 원정에서 0대2로 완패를 당하면서 최근에 비아레알을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열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전 중앙수비수 페첼라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주정 수비형 미드필더 카르발료 선수가 발목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플레이메이커 페키르 선수 역시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베티스가 상당히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직전 헬싱키 원정에서 백업 공격수 윌리안 주제가 2골을 넣으면서 골 감각을 끌어올린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글레시아스 같은 주전 공격자원들은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안배가 조금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준수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베티스이지만 전체적인 득점력에 있어서는 비아레알이 베티스보다 한 수 위인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트피스 수비면에서 실제 실점은 빵골이지만 기대 실점 자체가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3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굉장히 실점 위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레알전 이후에 4일 뒤에 루도 고레츠와 유로파리그 홈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 베티스가 체력 안배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포즈난과의 컨퍼런스 리그 홈 경기에서 4대3으로 조금은 진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로테이션을 가동한 비아레알인데 후반전에 주전 자원들을 대거 투입을 해서 꾸역꾸역 역전을 해내면서 승리를 거둔 비아레알이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도 주전 중앙수비수 알비올 선수가 질병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주전 측면 수비수 포이스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비아레알 역시 수비 쪽에서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라리가에서 유일하게 실점이 없는 팀이 바로 비아레알의 짠물 수비이고, 이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21살의 젊은 미드필더 바에나 선수가 2골을 넣어주면서 맹활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백업 미드필더 코클랭 역시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상당히 중원이 탄탄해진 비아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 시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5.84골인데 실제 득점을 9골이나 하면서 굉장히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무려 2.13골이지만 실제 득점은 0골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은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레알 역시 베티스 원정 이후에 4일 뒤에 이 베르셰라는 팀과의 컨퍼런스 리그 원정 일정이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 역시 체력 안배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리가에서 제공권 17위에 머물고 있는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라리가 제공권 12위를 달리고 있는 베티스보다 높이에서 조금은 열세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베티스의 핵심 자원 이탈이 좀 더 커 보이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력 자체가 팽팽한 매치업인데 베티스의 경우에는 핵심 플레이메이커 페키르가 부상 여부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까르발류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중원 쪽에서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주전 중앙 수비수 페첼라 역시 퇴장 징계로 나서지 못하는 베티스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베티스가 로테이션을 돌렸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홈 경기를 치렀던 비아레알보다는 체력적인 부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비아레알 역시 주전 수비수 알비올과 포이스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적인 공백이 있고, 무엇보다 지난 시즌 두 차례의 맞대결에서 비아레알이 베티스를 모두 홈과 원정에서 2대0으로 꺾었던 상성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 쪽으로 근소하게 마음이 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공격과 수비 지표 면에서도 통계적으로 비아레알이 베티스보다 우수한 골 결정력과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베티스가 직전 리그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당시에 노출했던 약점을 보시면 바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의 모레노나 중원의 파레오, 로셀소 같은 자원들의 수루 패스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로운 팀이고, 또한 베티스가 레알을 상대로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비아레알이 기본적으로 측면에서의 부분 전술에 강점이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베티스가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노출했었던 측면 수비와 수비 뒷공간 노출이라는 약점을 비아레알을 상대로도 드러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비아레알이 최근 맞대결에서의 상성적 우위와 베티스의 전력 누수, 베티스의 측면 및 수비 뒷공간 약점을 파고들 수 있다면 충분히 비아레알이 근소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경기는 베티스의 일반패를 주력으로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46회 차에 들어온 라리가 7경기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EPL 경기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라리가 경기들을 위주로 분석을 진행을 해드렸고, 만약에 EPL 경기들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승무패 최종픽을 갈무리해서 라리가 경기와 함께 추가적인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면서 이번 주말 역시 적중되는 회차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